이곳이 여름이다예요. 7월 말 8월 초에 더 더울 거라는데 큰일이네요. 아침에 학원 일찍 와서 해지고 나서 집에 가세요. 그럼 됩니다. 아침에 일찍 학원 와서 오셨어요? 해지고 나서 집 가면 낮에 더울 일이 없어요. 학원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해지고 가요, 해지고. 자, 오늘 과제 해온 거 풀이할 거고요. 2교시 진도 나가고 2교시에 시험 보도록 할 겁니다. 평소랑 똑같이 진행될 거고요. 오늘 마지막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오답들 좀 정리하면 끝날 겁니다. 수업. 알겠죠? 신나죠? 미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정성 연습 문제고요. 12-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일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인데 여러 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해라 라고 되어 있죠. 분모가 인수분해되어 있는, 인수분해 가능한 친구들을 더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분, 분수, 분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어요. 이건 수능까지 나옵니다. 2학년 내용에서도 나오고 3학년 내용에서도 나오고 수능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부분분수 분해는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 쓰는 건 A, B분의 C는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C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고 그걸 위해 얘를 정리해낸 것뿐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인수분해한다면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fn은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부분분수분해로 정리를 할 겁니다.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물론 이거에서 이거 빼는 구조를 뒤집어서 하셔도 돼요. 뭐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수가 나오는 걸 좀 지양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2입니다. 그리고 분자 그대로 적고요. 괄호치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fn은 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번이었어요. 인수분해 가능하다 1번, 더해라 2번, 부분분수분해로 변형한다가 3번이었어요. 그럼 4번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규칙성을 지니면서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몇 개의 형태들을 직접 적어줬죠. 직접 적을 겁니다. 위에서 아래 형태로 적을게요. F1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하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요게 F1입니다. F2는요. 2분의 1 하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F3은 2분의 1 하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F4는 2분의 1 하고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됐죠? 규칙성을 찾기 왜 아무것도 없나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빨리 꺼내세요. 너도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들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얘랑 얘가 사라졌죠? 아직 한 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선 한 줄이 사라지는 구조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사라졌네요. 아직 한 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친구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F4였으니까요. F5를 하면 2분의 1 하고 5분의 1 빼기 7분의 1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한 줄이 사라졌네요. 그럼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대입을 하면 가운데가 쫙 사라지면서 왼쪽 위에 두 개랑 오른쪽 밑에 두 개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F9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F9는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 하고 9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고요. 그 전 친구도 필요해요. F8은 2분의 1 하고 8분의 1 빼기 10분의 1.
해서 규칙성으로 쫙 사라지면 여기까지 사라지고 얘랑 얘 그리고 왼쪽 위에 두 친구만 살아남는다고요. 이게 규칙성을 지니면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모든 친구들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 제일 앞에 있고 여기 있는 거 뭐예요? 1분의 1 그 다음 친구 2분의 1 그리고 끝에 두 친구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해서 이겁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분수 4개의 계산이니까 직접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10으로 하면 되겠네요. 110으로 하면 110 더하기 55 그 다음에 빼기 11 빼기 10이니까 요거 하면 마이너스 21이죠? 이거 하면 165고요. 165에서 21 빼면 144인가요? 네, 110분의 144가 되겠습니다. 2로 하면 55 하고 2로 하면은 72 55분의 70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앞에 2분의 1도 있죠. 2분의 1까지 하면 55분의 72에 2분의 1 곱하니까 55분의 36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답입니다. 근데 뭐 이건 나머진 계산이고요. 규칙성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아래 한 다음에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찾아주시는 겁니다. 몇 개에서 사라질지는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게 돼요. 많이 풀면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 해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들어오신 분 중에 혹시 출석 안 찍으신 분은 출석 찍고 오세요. 이제 조만간 부원장님이 돌아다니실 시간이 됐습니다. 안 찍었으면 찍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F9, F8. 응. 플러스 왜 20분의 1이에요? F9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F9니까 여기다 9 집어넣으면 11분의 1이잖아요. 무슨 마지막 식이야? 1분의 1. 예. 그 다음에 2분의 1. 이건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살아남는다고. 규칙적으로 쫙 사라지면 왼쪽 위에 2개, 오른쪽 밑에 2개가 살아남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거 4개는 그냥 직접 분수 계산을 한 겁니다. 됐고요. 12-9에 3번이요. 그래프 그리라고 되어 있죠? 절대값 그래프네요. x에만 쉬운 거 아니고요. 식전체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의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이 1개가 아니고 2개네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누면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로 나눠지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x가 0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1일 때는 등호를 안 붙일 겁니다. 왜 1일 때는 등호를 안 붙이냐면요. 분모가 0이 되니까요. x에 1 집어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니까 1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역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1일 때는 빼고요. 0일 때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데 여기다 그냥 붙일까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하죠. 그럼 x가 0보다 작으니까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입니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y는 하고 분자부터 적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0과 1 사이면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y는 분모부터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분자에 있는 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이거 했죠. 썼죠. 자, 이렇게 되면 x가 1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니까 모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1분의 x-1이 되죠. 됐죠? 자, 너무나도 뭐 하고 싶게 생겼냐면 이 두 친구는 약분하고 싶게 생겼죠. 약분한다는 건 분모 분자를 어떤 값이나 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식이나 값으로.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거냐면 x-1로 나눌 거예요.
그럼 x-1을 오셨어요. 나누면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나누면 핸드폰 제출하고 들어오세요. 나누면 뭐가 아니란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나요? 나누는 식이나 값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생각해보죠. 지금 x-1로 나누고 있어요. x-1은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이런 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조건 하에서 x-1은 0이 될 수 없나요? 0이 될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져오는 x값은 0과 1 사이 수예요. 여기 x에 0과 1 사이 수를 넣는다고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x-1이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분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1이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사실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간단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분모 분자를 x-1로 약분할 거죠? 왜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0을 만드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등하고 고등의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중등에서는 그냥 나눌 수 없다 하고 절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고등은 다루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y는 1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올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y는 1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상수함수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y는 1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보다 클 때만 가져와요. 여기 1입니다. 그럼 1보다 큰 것만 가져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그림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선 x가 0과 1 사이를 가져옵니다. 0하고 1 사이인데 0 안 들어가고요. 1 안 들어가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자, 이제 이 그림 그려야겠네요. 이 그림 그릴 건데 이 그림 음수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자, 그럼 얘는 x-1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분모 분자에 모두 x가 있네요. 뭐부터 찾아야 되나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분수함수, 유리함수 나왔어요. 유리함수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 점근선부터 찾아야죠. 점근선을 찾기 위해서 분모의 x의 개수는 1이어야 됩니다. 1 됐네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하셔야 돼요. x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의 x의 개수가 y의 점근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분모 0으로 만들었던 걸 여기 넣으면 분자값 k가 나오는 거였죠. 그럼 얘는 점근선을 얼마? x는 1.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y는 1. 얘네요. 그리고 분자가 k가 2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생기는 친구가 될 겁니다.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린 어차피 이렇게 대충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가져올 겁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오니까 0일 때 얼마인지는 넣어보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 이 부분만 가져올 거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x축과 만나네요. x축과 만나는 거 y를 0으로 만드는, 즉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값이고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가져오니까 색칠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뭐도 있어야 돼요. 점근선도 4네요. 점근선도 4라서 이렇게도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까지는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정도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다음에 직선 같은 거를 주거나 아니면 오늘 배울 무리함수 같은 걸 주면서 교점의 개수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K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나타내서 FK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그건 해석이니까 뭐 둘째 치고 그래프를 못 그려내면 다음 이야기를 전혀 못하죠. 이 정도 그래프까지는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못 그리면 안 돼요. 됐죠? 현영씨 주무시지 마시고요. 누군데요? 그게 누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런 애가 다닌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단율이라는 애는 우리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주에 빠지더니 아주 정신 나간 소리 하네요. 다른 학원하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영어 학원하고 헷갈린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 이게 바꾼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주일 만에 학원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자리에 네가 꼭 앉혀달라고 그래서 앉혀준 거잖아. 너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죄송합니다. 12-11입니다. 원과 쌍곡선, 쌍곡선이란 표현 나왔는데 이 쌍곡선이란 표현이 사실은 우리 분수함수, 우리 배웠던 y는 x분의 1 그래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이란 표현은 나중에 이과분들은 기하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거를 y는 x분의 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k 값에 관계없이 점근선은 고정이네요. 점근선 x축, y축이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원 있네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뭡니까? 은호?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맞아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고요. 반지름은 K인 친구네요. 반지름 제곱인데 K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일부 요소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요소는 변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K값이고 분자값이 K값이에요. 이 K가 양수면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이렇게 생기는데 K값이 클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였죠. 점근선의 교점에서. 그 내용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처음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K인 원이야. 근데 K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적절한 수를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겠습니다. 1 넣는다고 생각하면 K가 1일 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나중엔 익숙해지면 그냥 머릿속에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는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K가 1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점근선이 Y축하고 X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K가 1이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 친구에 1 집어넣으면 1분의 K가 K니까 K1이라고 그랬으니까 1,1을 지나야죠. 어디요?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점근선 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여기겠죠? 그럼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네요.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K가 2인 걸 한번 또 그려볼까요? K가 2인 걸 그린다면 K가 2인 걸 그린다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 그대로죠? 반지름은 루트 2 콤마 루트입니다. 루트이면 1.3이니까 1.5보다 조금 작은 거죠. 요 정도로 반지름을 가지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값이 무조건 K죠?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된다고요? 2 나와야 돼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억나요? 점점 멀어질 거라고 했었죠. 멀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매번 이렇게 넣어서 사실 이거 몇 개 넣어서 하는 게 정답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몇 개 없잖아요. 개수 자체가. 개수 자체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가 멀어진다고 그랬냐면 요 분수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리고 이건 수업할 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사실은 제일 짧은 길이가 됩니다. Y는 X랑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에서
점근선의 교점까지 제일 짧은 거리가 대칭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더 멀어지죠. 점점 무조건. 점점 제일 짧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의 길이, 여기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같겠죠? 맞죠? 그럼 여기를 A, A라고 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최초로 원이 넓어지면서 만나게 된다면 여기가 이 그래프에서 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원이 늘어나면 처음 만나는데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데가 먼저 닿지는 않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중심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K가 되는 순간, 원의 반지름, K가 되는 순간을 찾아본다면 K제곱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0,0에서부터 A,A까지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면서 동시에 얘는 어디 위에 친구라고요? Y는 X분의 K 위에 친구잖아요. 그러면 X에다 A 넣고 Y에다 A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럼 A제곱은 K가 만족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A제곱이 K. 생각해보면 K는 문제에 나온 건데 A는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럼 A를 남기는 것보단 K를 남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A제곱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K제곱은 K 더하기 K, 즉 2K가 된다고요. 그럼 K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K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K는 얼마라고요? 0일 때나 아니면 2일 때라고요. 선생님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K는 0일 때랑 K는 2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만난다고요. 근데 K가 0인 건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분수함수에서 이게 0인 건 다루지 않죠. 됐죠? 그리고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면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2인 순간 있죠? 아까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네요. 2인 순간에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사실 될 수 있는 K 값은 얼마밖에 없다고요? 1밖에 없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K가 양수란 내용이 있나요? 없죠? 정수라고만 나왔죠? 마이너스 1이면 이쪽으로 그려지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림 그리시고 변수들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동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은 두 개,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됐고요. 12-15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역함수 구할 겁니다. 역함수부터 구할 거예요. 역함수부터 구할 건데 봅시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실 0x 더하기 1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으로 얘랑 얘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외우자 그랬죠? 현영씨 정신 차리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0이 마이너스 0이 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건 2로 올라가면서 부호 바뀌면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거 정도는 한 번에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물론 본인이 다 대입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건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H합성 F가 G다. H합성 F가 G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H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 왼편에 있는 H합성 F 이 친구를 H만 남기는 방법 뭘까요? H합성 F인데 H만 남기는 방법 뭐예요? 역함수를 합성할 겁니다. 앞에 합성해요? 뒤에 합성해요? 앞에 합성해요? 뒤에 합성해요? 역함수를? 뒤에. 왜 뒤에 합성하나요? F가 뒤에 있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 위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역함수는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항등이 된다고 그랬어요.
항등은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좌변은 H만 남습니다. 이걸 원한 거예요. 그럼 전체 식의 뒤에 합성했죠. 전체 식에 똑같이 뒤에 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성하셔야 되고 그럼 H는 G 합성 F 역함수 이게 된다고요. F 역함수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G하고 X분의 2X 플러스 1이에요. 나머지 그냥 넣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번분수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F 합성 K죠. F 합성 K가 G인데 K를 구하세요니까 앞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변도 F 역함수를 앞에 합성해서 K는 F 역함수 합성 G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됐고요. 17번이요. 17번. 무게중심 이야기도 나왔고요.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이라고 나왔냐면 정삼각형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삼각형 위에 세 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분수함수 위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분수함수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맞죠? 점근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모의 x의 계수 1이니까 생략하고요. 점근선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 분모 0으로 만드는 거. y는 2. 분자의 x의 계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그림 그려보면 요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1이니까 여기 두 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분명히 Y절편이 있을 거예요.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예요? 3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X절편이 있을 겁니다. X절편은 Y를 0으로 만드는, 즉 분자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여기랑 여기 지나는 이런 그림.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정삼각형이 그려질 거고 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0,3이래요. 0,3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어딘가에 세 점이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세 점이 삼각형, 그냥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무게중심이 절대 여기 0,3으로 올 수 없겠죠? 그럼 삼각형은 당연히 삼각형 내부에 0,3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린다면 이런 느낌 정도로 그려야겠죠. 또는 이런 느낌 정도로 그려야겠죠. 정삼각형이라는 내용 빼고 그냥 삼각형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좌표가 나왔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뭐였나요? X좌표의 총합을 3으로 나누고 Y좌표의 총합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근데 좌표를 잡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개빡세네요. 그죠? 변수가 3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X좌표, Y좌표 뭐 저기 대입한다 쳐도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그럼 변수가 3개나 있어요. 그럼 미지수 3개인데 식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식 3개 만드는 게 개빡셉니다. 그죠?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해도 정리만 잘하면 나오는데 그럼 도형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보죠. 좌표 말고 도형의 특징이요. 삼각형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3개가 같습니다. 정삼각형은. 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은 3개가 같아요.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이 3개가 같습니다. 현영아?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3개가 같나요, 현우? 정삼각형은 점 이렇게 해서 3개가 같아요. 뭐가 같나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쓰이는 특징입니다.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같은 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삼각형 이야기 나왔는데 무게중심 나왔죠? 그럼 내심, 외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외심의 개념을 보셨어요? 외심의 개념을 조금 이용해 볼게요. 외심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 둘, 셋이 같아서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중심이 외심,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죠.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만나는 점이. 맞죠? 맞죠? 이렇게 그리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직. 그죠? 그럼 조금 더 크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연결해서 정삼각형이 되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 외심에 대한 이야기로만 했지 정삼각형이라는 이야기는 또 빼먹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릴 수까지 있어야 돼요. 뭔가 대칭성이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입니까? 세 개. 대칭인 점 하나 있었어요. 여기 봐!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 대칭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분수함수는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점근선의 교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두 개에 대해서도 대칭이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원의 중심 0,3은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는 원은 늘 이 선에 대해 대칭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하고 여기 만나는 점은 사실 무조건 대칭입니다. 이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에요. 그럼 보세요. 대칭이라는 건 수직 2등분이란 뜻입니다. 그죠? 아까 이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떨구면 2등분 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2등분으로 떨군 이거 위에 분명히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삼각형의 한 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선 위에 만나고 있는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점 하나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어떻게 이렇게 생긴 원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원이 되면서 하나, 둘, 셋을 지나는 정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구윤님 방금 왔고요. 단율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찍고 오세요. 그게 누군데? 자꾸 누군데 그러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면 되니까 이 점 있죠? 이 점 뭐예요? y는 기울기 1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2, 즉 x 플러스 3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분수함수 위의 점이죠. 그래서 얘랑 이 분수함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입니다. 그럼 그 근 중에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0,3이겠죠. 근데 우린 0,3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두 친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어쨌든 0,3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0,3이 어디 위의 점이니까? 대칭하는 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특징하고 분수함수의 대칭이란 특징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구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미지수로 놓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워크북 볼까요? 현우야,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현우야,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시험지 찍어서 선생님이 보내라고 했는데 개뿔 안 보냅니까? 선생님이 그런 얼굴 하지 말랬죠. 억울한 거 있다는 얼굴 하지 마. 82? 귀찮으면 학원을 왜 나옵니까? 시험 점수 이야기는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하시고. 현우야?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네?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런 거는 쉬는 시간에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네 맘대로 해? 못 들었어요. 들었네. 못 들었네. 이번 방학 때는 인원수가 좀 많을 겁니다, 한 반에. 그래서 현우처럼 말 안 듣는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중간에 퇴원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계속 퇴원이요 아니면 그거는 상황 봐야죠. 지원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말을 잘 듣겠다는 선택지 없군요. 쌤 응? 퇴원 당하면 뭐라고 봐요? 애가 병신짓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방학 때는 인원수가 좀 많을 거예요. 많을 거라서 현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물리력과 억제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좋은 준비됩니다. 모른다고. 자, 331번입니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변수가 4개인데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란 조건이 나왔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번분수로 싹 다 정리하면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걸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무슨 방정식? 땡땡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서 부정방정식 해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또 특수한 형태예요. 뭐냐면 자연수분의 1입니다. 자연수분의 1이면 0과 1 사이수가 됩니다. 그죠? 1분의 1이 1이고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는 0과 1 사이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에 자연수를 더했으니까 이거 전체는 1보다는 큰 수입니다. 무조건. 0과 1 사이수의 자연수를 더하면 무조건 1보다 큰 수죠. 근데 그거의 역수잖아요. 1보다 큰 수분의 1이면 다시 0과 1 사이수가 됩니다. 0과 1 사이수의 자연수를 더했으니까 다시 이 친구는 1보다 큰 수가 되고요. 반복되고 있죠. 그럼 그거의 역수니까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다시 0과 1 사이수가 됩니다. 그럼 23분의 75를 자연수 더하기 0과 1 사이수로 나누란 이야기가 첫 번째 접근인 겁니다. 그럼 23분의 75를 대분수로 만들란 이야기죠. 23분의 75는 3 더하기 23분의 6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그게 자연수 더하기 0과 1 사이수니까 이게 A가 될 거고요. 땡땡땡분의 1, 이 친구가 23분의 6이 됩니다.
그럼 땡땡땡분의 1이니까 밑에 있는 땡땡땡 있죠? 이 친구 b 더하기 땡땡땡. 이 친구는 이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분의 23이 됩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죠? 자연수 더하기 0과 1 사이수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걸 정리하면 3 더하기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3인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6분의 5라고요. 근데 그 6분의 5가 땡땡땡분의 1이잖아요. 그럼 땡땡땡 C 더하기 D분의 1은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역수인 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6을 또 똑같이 정리하면 1 더하기 5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C랑 D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특이한 문제고요. 학교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옵니다. 살짝 변형해서 나오니까 기본적인 해법 정도. 이건 다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살짝 정리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2개 정도만 더 해보죠.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늘 하려던 거에 반밖에 못하네요.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많이 설명하면 그만큼 생략이 많이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요. 이건 비슷한 거 했으니까 몇 번이냐.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1번입니다. 341번이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구간의 양끝 값을 넣어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일부 함수에서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림 그려서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 그려야 돼요. 분모의 x의 개수 1이니까 됐고요. x점근선 마이너스 1, y점근선 2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5네요. 그럼 그림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y는 2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5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x랑 y 만나는 데 있죠. x에 0 넣으면 나오는 y 값은 마3. 그 다음에 y를 0으로 만드는 건 2분의 3, 1.5.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는 어디서부터 가져올 거라고 했냐면 2부터 가져오래요. 2부터 어딘가 있는, 어딘지 몰라요. A까지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점부터 이 점까지요. 그럼 가장 큰 Y값은 A를 넣었을 때네요. X에 A를 넣으면 Y의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고요. X에 2를 넣으면 Y의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가장 큰 값이 4분의 3이라고 나왔고요. 가장 작은 값은 스몰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를 집어넣는데 4분의 3이 나오는 걸로 저식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최소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은호가 너무 기분 나쁘게. 은호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착한 자, 352번입니다. 이거 하고 오늘 종료하죠. 발 내리고요. 이런 건 건방진 짓이잖아요. 어디 수업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발을 올리고 있습니까? 건방지잖아요. 동물까지 자, 352번입니다. 352번. x는 3과 5 사이에서 정의된 분수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려낼 수 있겠죠. 근데 저 친구는 못 그려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건 0,0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최대한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 x는 2고요. 점근선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k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x2 여기 있죠. 점근선이 2 있고요. 그 다음에 y 1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는 3이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여기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는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우린 이 친구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3부터 5까지만 여기랑 여기만 가져와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집어넣어볼까요? 3 집어넣으면 얼마니? 1분의니까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요. 좀 높게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y는 ax라는 친구죠. 어디 지난다고요? 무조건 0,0 지납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는 친구랑 이 친구와의 교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와 이렇게 지날 때 사이에 존재하고 얘랑 얘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얼마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이게 왜 3콤마이죠? 5콤마이죠. 미쳤나봐요. 5콤마이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하면 기울기 5분의 2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하면 기울기 3분의 4입니다. 근데 우린 그 기울기를 a로 놨으니까 a는 누구와 누구? 5분의 2와 3분의 4 사이에 있고요. 이 순간도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에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을 그려보셔야지만 해결이 되고요. 꼭 0,0을 지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점을 지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고정되는 친구라면 기울기가 뭐 만약에 2분의 1이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친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y절편들을 찾아주시면 이야기 되겠죠. 핸드폰 제출 안 하신 분 있나요? 주시고요. 무리식입니다. 무리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루트 있죠, 루트? 루트를 벗을 수 없는 식입니다.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식은 아니에요. 정리를 했는데 루트를 벗을 수 없으면 그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건 루트 벗을 수 있죠. 이거 루트 벗으면 어떻게 돼요? x의 절대값이 됩니다.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하고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루트를 벗을 수 있으면 이 식은 무리식은 아닙니다. 이거 무리식 아니에요. 근데 y는 루트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루트를 벗을 수 없죠. 그럼 저런 친구가 뭐가 된다고요? 무리식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냥 저게 다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안 나옵니다. 이중근호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안 나오고요. 교육과정 내에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건 뭐 있냐면 분모의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밖에 없고요.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고 규칙성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구조를 찾을 수 있어요. 뭐랑 비슷해요? 부분분수분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리화는 우리 다 배웠어요. 유리화는 다 배워서요. 유리화 이야기는 이따가 문제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식은 이게 다입니다. 식은 이게 다예요.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오늘의 메인 내용은 지금 하는 무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무리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무리 함수는 기본적으로 루트가 있는 모든 함수가 무리 함수예요. 루트가 있는 모든 함수가 무리 함수인데 우리는 특별히 뭐만 다룰 거냐면 못 쓴 건 나중에 영상 보고 적으세요. 재현우 씨, 못 쓴 건 나중에 영상 보고 적으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교육이 잘 되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무리함수인데 우리가 오늘 할 무리함수는 루트 안의 식이 1차 함수 형태인 것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루트 안에가 2차인 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루트 안에가 2차라든지 3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지금은 다루지 않고 나중에 일부 문제를 통해서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안의 식이 1차 함수인 무리함수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그럼 기본 형태 똑같아요.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볼게요. 무리함수는 꼭 여기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 그릴 수 있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고요. 이 친구는 꼭지점 몇 콤마 몇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인가요? 원점 0,0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을 겁니다. 그럼 식이 뭐가 될 거냐면 x는 y 제곱으로 만들 거예요. 자,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는 대칭이동 방법이 있었어요. 5개의 대칭이동 중에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는 대칭이동 방법. 뭐였죠? y는 x에 대칭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에 대칭이동한 거냐면 y는 x에 대칭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대칭이동 했으니까 y는 x 이렇게 있을 거예요. y는 x. 그림상에 실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접는 거였습니다. 그럼 자, 필기하던 거 멈추고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접으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 겁니다. 맞죠? 접었으니까요. 그럼 그걸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좀 구리네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 이 차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X는 Y제곱입니다. X는 Y제곱이라고요. 이 그림에 대한 식이 얘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거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공수2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거요. 이 그림은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닌가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대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함수는 아니지만 식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만 남겨볼게요. 이 부분. 지금 밑에 부분 없고 이 부분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은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렇게만 살려놓으면. 함수가 맞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되잖아요. 밑에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부분만 또 살리면 이 부분만 살리면 이 부분은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 맞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할게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원래 그래프의 이 부분입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래 그래프의 이 부분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2차 함수에서 얘만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것만 가져온다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오겠다고.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즉 y는 x제곱 그림을 그려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의 y값도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은 똑같은데 x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y값은 여기 있는 친구들의 y값 뭐예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가져온다고요. 정의역, 치역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이 식이 됐어요. 이 식이 됐는데 이 친구
x가 사실은 y는 꼴로 바꾸면 하나는 루트 x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x예요. 그죠? x는 y제곱. 그럼 y는 꼴로 바꾸면 뿔마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뿔마 루트 x는 하는 건 플러스 루트 x 버전 따로 있고 마이너스 루트 x 버전 따로 있는데 합쳐서 적은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이 친구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얘가 된다고 그랬어요.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x자리에 y, y자리에 x에서 이렇게 식이 됐고요. x자리에 y, y자리에 x까지 넣어줘야 돼요. 정의역 x자리에 y, 치역 y자리에 x를 넣어야 됩니다. 현우, 일어나시고요. 정의역 x자리에 y, y자리에 x를 넣어야 돼요. 그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자리에 y는 거예요. 이 자리에 x 넣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로 쓰는 겁니다. 맞죠? 이 위에 있는 점들 보세요. x값 모두 양수, y값 모두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요.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으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여기 있는 점들 y값 모두 음수. 동시에 x값 양수라고요. 맞죠? 정의역하고 치역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원래 친구랑 대비해서. 그럼 여기요. 그럼 얘 식이 y는 루트 x일까요? 얘 식이 y는 루트 x일까요? 인 거예요. 두 개로 나눴잖아요. 얘 식이 결론적으로는 y는 루트 x입니다. 왜냐하면 루트의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예요. 루트의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우리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런 거 다 양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y값이 음수여야 돼요. y값이 음수이려면 앞에 음수배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x고 얘가 루트 x인 거예요. 그럼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불렀나요? 무엇을 구할 때 y는 x에 대칭 이동했나요? 아까 문제 풀면서도 비슷한 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역함수를 구할 때. 그럼 사실 무리함수 y는 루트 x 있죠? 이 친구는 누구랑 역함수 관계냐면 y는 x제곱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y는 x제곱을 모두 가져오면 함수가 안 돼요. 일부만 가져온 거죠. 누구 일부만 가져왔냐면 이 친구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져와서 만들어낸 게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작게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2차 함수에서 온 겁니다. 그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를 역함수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2차 함수에서 온 거고 2차 함수의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점 있죠? 이 점. 원래 함수에서는 2차 함수에서는 이 점입니다.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얘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꼭지점이라고 부르려면 그래프의 증가감수가 변해야 되는데 여긴 증감이 변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용어는 없어요. 용어는 없는데 따로 만들어 줄게요. 이건 공식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겁니다. 이 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시작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시작점이라고 놓을 거고요. 시작점 0,0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에 80% 했어요. 나머지 10%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10%는 교점에 관련된 무형근 이야기까지입니다. 적으세요. 그림까지 그려주시고요. 이제 좀 큰 그림 그릴 겁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부터 먼저 할게요. 가능하면 색펜을 사용해 주세요. y는 루트 x입니다.
아까 전에 그렸고 이 친구는 2차 함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현영 씨 정신 차리시고요. 그림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뾰족하게 그리지 마세요. 여기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둥글어서요. 이 y축하고 사실은 접합니다. 원래 2차 함수 생각해보면 x축하고 접했죠? 그걸 y축하고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고 둥글게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현영이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 0,0이고요. 정의역하고 치역이 중요합니다. 정의역 x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정의역하고 치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그림인 이 친구 있죠? 시까지 아까 적어놓긴 했어요. 너무 안대칭으로 그렸네요. x축 대칭을 해서 그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루트 x, 즉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거예요. 이거의 식은. 그리고 어디 대칭했다고요? x 대칭했어요. 그럼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 y의 부호도 똑같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y는 꼴로 정리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칭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디에 대칭이동을 할 거냐면 이번엔 y축에 대칭이동할 겁니다. 이거 적으면서 보세요. 이따 적는 시간 따로 안 드릴 겁니다. 적으면서 보세요. y축 대칭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y축 대칭했으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바뀔 겁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이거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그대로. 그럼 이걸 정리해서 적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있는 점들 모두 x 음수잖아요.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점들 y가 모두 양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색이 없네요, 선생님은.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친구를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또는 이 친구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거예요. 둘 다 한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적는 시간 따로 안 드린다고요. 적으면서 보시라고요. 원점 대칭한 겁니다. 둘 다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서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고 이 네 친구 모두 시작점은 0,0입니다. 이게 대칭이동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적으면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평행이동 이야기를 할 거고요. y는 2 루트 x-1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이 친구는 원래 y는 2 루트 x 그림이었는데 x 자리에 x-1 적혀 있죠? x축으로 1만큼. 이거 넘겨서 생각하면 y 자리에 y-1 적혀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y는 2 루트 x. 이 그림은 저 4개 중에 어떤 개형을 가지냐면 이겁니다. x의 개수 양수고 루트 앞의 개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럼 이 친구의 시작점 0,0이었는데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1,1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축하고 안 만나죠? 대충 그리면 됩니다. 됐죠?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얘는 전개해서 정리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딱 보면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요걸 요렇게 하죠.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렇게 해요.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2x 이 친구였는데 요거 2로 묶으면 x자리 x 마이너스 1 넣은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 얘는 y-2는 마이너스 루트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 이건데 이걸 전개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앞에가 음수죠? 그럼 이 네 친구 중에 루트 앞에가 음수고 안에 있는 x는 양수인 건 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친구고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1,2라고요. 그럼 1,2면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분명히 x축과 만나죠? x축과 만나는 건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입니다. 이 식에 y에 0을 넣고 정리를 하면 루트 2는 2가 돼야 돼서 안에 있는 게 4여야 되고요. 그럼 요 x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 지나는 이런 친구가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할 때 그림 그려보니까 살짝 짜증나지 않나요? 그죠? 평행이동은 알겠는데 저 4개를 다 외워야 되고 살짝 짜증나죠? 그래서 빨리 그리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빨리 그리는 방법이 살짝 난해해요. 설명이 난해합니다. 식을 보고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땐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좋겠습니다. 적으시고요. 20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20초 사이에. 자, 사실 오늘은 이 내용만 알아가면 문제 80%는 풀 수 있습니다. 80%는 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 뭐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죠. 뭐냐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올라가는지 이쪽으로 내려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개형이 있어야 됩니다. 개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를 한꺼번에 찾아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적었던 거. 이 친구였어요. 아까 적어드린 거죠? 자, 쓰던 거 멈추시고 잠깐만 봐주세요. 이건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보세요. 시작점 찾을 건데 루트 안의 값 있죠? 루트 안의 값 x-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됩니다. 쓰던 거 멈추고 잘 봐주세요. 이거 설명이 좀 애매해요, 느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중요해요. 이거 역시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보라고요. 네, 자, 잘 봐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루트의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에 2배 했죠. 2배 한다고 해도 이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양변에 2 곱한 거니까요. 근데 1 더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에 1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자 뭐로 표현했나요? y로 표현했죠. 그래서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1,1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1,1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x 1보다 크다죠. 오른쪽으로 그리시고요. y 1보다 크다죠. 위로 그리는 겁니다. 뭐예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 이 모양으로 그리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려냅니다. 하나 더 하고 적을게요. 한꺼번에. 아까 전에 적어드린 거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적어드렸죠. 됐죠? 똑같아요. 루트 안에 있는 2x 마이너스 2 있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입니다. 됐죠? 그리고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근데 거기에 음수배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의 음수배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거기에 3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린 y로 표현했으니까요.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요? 1,3이라고요. 근데 1보다 크다니까, x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y값 3보다 작다니까 아래,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럼 역시 시작점 1,3 잡고요. 오른쪽 아래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만나는, 아까 이거 2였나 보구나. 여기 y절편 만나죠? y축과 만나는 거 y절편.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고요. 여기서는 분수 나와야겠네요. 해보시면 2분의 11인가요? 네, 2분의 11이네요. 아까 여기가 2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이에요. 됐죠? 자,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거 누굽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 그 다음에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근데 음수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3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걸 우리 한 문자 y로 표현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됐죠? 1,3을 시작점으로 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 계략적으로 찍고요. 여기 있겠네요. x가 1보다 작다니까 왼쪽, y가 3보다 작다니까 아래,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그리면 분명히 y축과 x축과 만나죠? y축과 만나는 점,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얼마예요?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만드는 거는 8이겠네. 10이겠네요. 10. 아닌가? 마이너스 8이네요. 개 멀리 있네요.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리는 방법. 매번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하면 개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큐에 시작점하고 정의역, 치역을 찾으시고 개형을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는 시간 1분 드리죠. 빨리 적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론 마지막 내용은 직선과 무리 함수의 교점입니다. 직선과 무리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 관련이 없는 근이라 무연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긴 했는데 많이들 써요. 무연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이 생길 수도 있다예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인 경우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결론인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간단할 겁니다.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로 합시다. 마이너스 2랑 y는 x 이렇게 교점 찾을 거예요. 여러분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뭐 하나요? 교점을 찾는 방법. 두식을 어떻게 하죠? 교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연립하는 거죠. y가 같다 해서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2는 x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할 거는 이렇게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 거예요?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어요. 제곱할 거죠. 여기서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거 제곱한 다음에 넘겨서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식 잘못 썼다. 미쳤나봐. 그림 생각을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루트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다시 좀 적을게요. 개념은 똑같고 이렇게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뭐 해야 되냐면 제곱해야겠네요. 그러면 x제곱 되고요. 이건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얼마랑 얼마 나와요?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네요. 당연히 이거의 판별식 d를 써봐도 0보다 큽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 그려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기나요? 이거 시작점 얼마예요? 루트 안에 있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에 루트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건 끝이네요. 그냥 y죠. y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시작점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을 시작점으로 해서 크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0 집어넣으면 루트 2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예요. 이 친구랑 y는 x 어떻게 생겨요? 얘죠.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이거 x값 2예요. 구해보시면. 왜 한 개만 나올까요? 여기선 분명히 두 개였는데. 그죠? 분명히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은 두 개였는데 실제 교점은 왜 하나만 나올까? 그리고 그게 무연근에 관련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제곱을 하죠? 그러면 사실 얘를 제곱한 식과 얘를 제곱한 식을 연립한 거예요. 이걸 제곱한 식은 뭐가 되냐면 y제곱은 x제곱. 이걸 제곱한 식은 뭐가 되냐면 y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연립한 게 돼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개를 연립한 게 아니고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한 게 되거든요. 그럼 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요. 이 친구 양변에 제곱하죠? 그럼 얘 됩니다. 아까 전에 처음 적어드렸을 때 했어요. x는 y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그래프상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합쳐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함수는 아니지만 식은 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된 건 뭘 의미하냐면 y제곱은 x 플러스 2는 뭘 의미하냐면 얘랑 얘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랑 얘의 교점을 찾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y제곱은 x제곱은 사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x는 y랑 마이너스 x는 y. 그래서 저렇게 제곱하는 순간 이것도 생기지만 뭐도 생기냐면 이것도 생겨요. 근데 왜 교점이 4개지만 답이 2개밖에 안 나오냐면 이 그래프도 x축 대칭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실제 안 만나는 친구들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제곱을 하면서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 그래프와의 연립을 찾았다면 이게 답이고 이게 무형근이에요. 근데 그건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 형태와 직선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단순히 판별식을 쓰는 건 아닙니다.
판별식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판별식만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제곱을 하면서 반대편 부분이 생겨난다는 개념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론이고요. 문제 2개만 풀고 투데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x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루트의 덧셈 형태인데 되게 많은 친구들을 더해라 라고 되어 있죠. 유리화를 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리화를 이 친구 해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돼서 뒤에 거의 제곱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빼면 1입니다. 그럼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요. 분자만 살아남죠.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fx는 뭐가 되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야 왜 이러냐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라고요? 집어넣어서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걸 찾을 겁니다. 2 넣어볼 거예요. 2 넣어보면 루트 2 빼기 루트 1 3 넣어보면 루트 3 빼기 루트 2 4 넣어보면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줄 지워졌죠?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살아남습니다. 개념 쭉 확장해서 마지막에 현우 개념 쭉 확장해서 마지막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가운데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x의 마지막에 100까지 집어넣죠. 그럼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인데 이것까지 사라지고 얘랑 얘만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100 빼기 루트 1, 즉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리화 하시고 규칙성 찾아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387번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한 내용으로 함수 y는 루트 x 마이너스 2와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냥 다이렉트로 쓰면 안 된다고요. 연립해서 판별식 쓰시면 안 됩니다. 연립해서 판별식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림 그리고 해석을 동반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이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이고요.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입니다. 그럼 시작점이 몇 콤마 몇? 2,0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2,0을 시작점으로 하고 x 크다, 오른쪽. y 크다, 위. 오른쪽 위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랑 y는 x 플러스 k네요. 직선에 대한 해석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 기울기 고정되어 있다. 두 번째 무엇? 점이 고정되어 있다. 이건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1입니다. 기울기 1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근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보세요. 기울기 1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뭐요? 접하는 순간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살짝 내려와 볼게요.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더 내려오다가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 있죠.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 기울기 1이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교점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이것도 2개예요. 시작점이 살아있으니까. 그럼 이거 돼요? 이건 안 돼요. 그 사이고요.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 교점 몇 개예요? 1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이나 그거보단 위.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보단 아래.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판별식 쓰는 겁니다. 연립할 거예요. 연립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k는 루트 x 마이너스 2고요.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서 양변에 제곱하죠?
양변에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 플러스 k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뭐가 생겨난다고요? 이 그래프의 반대편. 이게 생겨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다르게 무엇한 친구? 이렇게 반대로 생기는 친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 우리는 어쨌든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고요.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2차인데 접하는 순간이니까 판별식 D를 쓸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요.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K 얼마인 순간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4분의 7인 순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살아난다고 해도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는 하나에서밖에 안 접하죠. 이 기울기 가지고 있는 친구랑.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랑도 여기 하나에서 접할 건데 이렇게 하나에서 접할 건데 이 두 점이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리고 이 직선 두 개도 x축 대칭이기 때문에 x값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걸 만들어주는 순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k값이. 기울기에 관련된, y절편에 관련된 친구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면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mx 플러스 y는 m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건 기울기가 고정된 게 아니죠. 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0,0을 지난다는 행위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D를 쓰면 D를 0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하나랑 해서 두 개 나와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순간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와의 접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음수인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문제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얘기했던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인 순간 접하는 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몇 콤마 몇 지나요? 마이너스 2,0 지나죠? 누가요? 얘가요. 그럼 이 순간의 K값은 플러스 2,0이죠. 2,0이니까 이 순간의 K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 지나는 요거는 마이너스 2라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데 여기 지나는 두 점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7 지나는 순간은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작은 이게 답이 됩니다. 판별식 D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로 하면은 답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됐죠?